안녕하세요. 네, 지포동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도 저까지 3대째 오면서 제가 젊지만은 이게 이제 여기 살아보고 하니까 이런 시골에 집을 짓는 땅이라든지 또 밭을 해먹을 땅, 거의 요거는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한 번 짓는 집,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해갖고 한번 지어놨다가 또 이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요즘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좀 더 저렴한 땅이 나오고, 그리고 혹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가지나 한 5가지 정도로 그걸 참고하셔갖고 땅을 구매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땅이 비싸든 싸든, 일단 비싸면 당연히 또 섣불리 살 수가 없겠지만은 어중간한 값이라든지 좀 저렴한 게 나왔을 경우에는 덜컥 사면 안 되시고요.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장기적으로 여기서 집을 지을 건지 혹은 밭을 해서 곡식을 키울 건지 아니면 그냥 둘 건지. 근데 보통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가장 가격을 떠나서 좀 저렴한 거를 봤다 그러면은 와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맹지인지, 그리고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보는 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땅을 다 봤을 때는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맹지인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하고 한번 돈이 들면 좀 들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해갖고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부터 한 4-5번째까지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지냐 양지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가 우리가 보통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기 산이 돼 있고 음지 쪽에는 계속 그늘이 지고 또 얼음도 오랫동안 있고, 그리고 해가 아침에 일찍 안 뜨고 또 일찍 또 해가 집니다. 그래서 저런 땅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솔직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물들도 광합성을 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계속 있는 그런 땅이 정말 여러분들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해가 계속 끝까지, 특히나 이게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 되면은 이런 음지 같은 경우에는 더 해가 빨리 지고 또 해도 늦게 또 뜨고 하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져서 많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가 양지 쪽에서 해가 진짜 오랫동안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셔갖고 방위를 보시고 동서남북 나침판을 가져가셔갖고 진짜 한번 사놓으면은 평생 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갖고 음지보다는 양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물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가뭄이라든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분들 물이 있는 쪽, 이런 물이 있는 쪽이 정말 입지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물이 도시 물보다 그 시내 쪽에 나오는 그런 거보다는 시골이다 보니까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을 가지고도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하수를 많이 뚫는데, 이렇게 하천에 이런 강이 있게 되면은 농업 용수로 충분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물들도 나중에 이제 걸러갖고 식용으로 당연히 지하수를 해서 먹어도 되지만은 이왕이면은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세 번째가, 이게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범람하기는 할 위험은 없지만은, 근데 앞으로 이런 큰 하천 말고도 작은 하천도 동일합니다. 이 하천하고 이런 논이나 밭에하고 이렇게 뚝이 있고 뚝보다 낮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그게 많아요. 왜냐면 보통 저희 집도 옆에 보면은 작은 개울이 흘러가고 그 옆으로 돌담을 싸서 한 1m 50 정도를 되면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들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천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집을 지을 것 같으면은 이 뚝보다는 흙을 당연히 덮어야 되겠죠. 더 올려서
혹시라도 이런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범람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작은 소하천도 뚝보다 밑에 밭이나 논을 사셔갖고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거나 밭을 해먹었을 경우에는 작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범람을 해서 제가 고추밭에 물이 안전 흥건하게 그때 태풍이 불면서 비가 많이 와서 잠겨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든지 농사 짓는 밭이나 농 같은 경우에는 하천, 뚝보다는 높은 데를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 가지는 확실하게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네 번째는 바람이에요. 바람. 자, 산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피 산하고 산 사이에 골바람을 타고 이렇게 타고 보통 바람이 불어요. 아니면은 저쪽에서 골바람을 타고 바람이 불듯이.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히나 봄바람이라든지 겨울바람, 그리고 이런 지형 구조를 봤을 때 바람이 상당히 치는 골짜기 쪽에도 한번 여러분들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바람이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치는 방향에서 문을 만들거나 옆에 있을 경우에 나왔을 때 다른 지역보다 더 추워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바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지형에서 조금 집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지으면은 요 길이죠, 길보다 밑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옛날 집은 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천하고도 같은 얘기지만은 물하고 같은 얘기지만은 요런 길보다는 높은 데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길보다 밑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화장실에서 보통 우리가 물이 고이고 하면은 화장실에 창문에 이제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문을 열어놓고 환기시켜야 되는데 길 밑에 있다 보니까 그 길 지나가는데 그런 창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창문을 열어놓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화장실은 또 이 길보다 밑에 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샤워할 때 이게 사람들이 걷는다거나 지나갈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 밑에 집은 상당히 또 조금 습한 부분도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이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 지나갈 때마다 집을 한 번씩 의도치 않게 보게 되더라고요, 밑으로.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집이나 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은 이왕 밭도 비슷해요. 길보다는 집을 위에, 길보다는 위에다가, 이런 밭 같은 경우에는 노는 흙을 돋궈갖고 높여갖고 집을 짓는 게 원래는 맞아요. 항상 길보다는 위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땅을 구매하실 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땅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세요. 물. 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물이 나오는 땅인지를 한번 쭉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 아래 보통 이렇게 진 옛날 논을 했는 데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제 고이는 그런 장소라든지, 옛날에 뭐 못이었는데 물을 흙을 돋궈갖고 뭐 좀 질다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진데 물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데는 집터로는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식물들도 농사를 짓기에도 물이 고인 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참고하셔갖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도 동일해요. 햇빛 잘 드는데 사람 살기 좋고 식물 살기 그 동일하죠. 그리고 물이 또 범람하면은 피해보는 거는 요 집을 지었건 밭을 해먹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람도 식물들이 이왕이면 바람이 안 부는 데서 꽂는 피해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냉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적당히 부는 그런 지형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은 길 밑에 보다는 길 위에, 그 위에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더 편합니다. 0번째는 주위에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동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은근히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이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진짜 좀 참고, 그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주위에 좀 동떨어지게 좀 이웃 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동네 선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이 또 너무 비싸면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대출도 금리도 많이 또 비싸고, 그리고 지금 항상 지금 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좀 더 저렴한 밭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시골에 기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 해 봐서 볼 게 아니에요. 못해도 2해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셔갖고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후회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집도 이제 길 밑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또 차가 지나가다가 또 혹시라도 그죠, 운전을 잘못해갖고 또 집으로 또 내려질 수도, 집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은근히 그게 살면서도 길 밑에 집은 좀 그런 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이제 3대째 겪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저희 지포농부 가입하기, 구독하기, 좋아요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지는데 큰 힘이 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